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요즘 아주 핫한 베스트셀러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김성일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현직 금융권에서 IT 엔지니어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근데 원래 이렇게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죠? 네, 저도 공대를 나와서 원래 전공 컴퓨터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IT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회사원들, 월급쟁이들 똑같이 고민하듯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뭐 공부를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혀 보다가 뭐 이렇게 책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연금 하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네. 그 연금을 어떻게 많이 모으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해서 네. 행복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와 관련해서 좀 많은 노하우 좀 알려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일단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는 투자.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네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 네.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은퇴를 막상 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자금에서 돈을 빼야 되는데 그 순간 뭐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식이 폭락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뭐 폭락해서 돈을 찾아 쓸 수 없다면 이제 은퇴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가 안정성이고요. 그래서 이 자금의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줄여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네.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야지만이 노후의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좋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예적금만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수익성이 좋지 않은 걸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연금을 통해서 자기의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자라는 게 이제 책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많은 뭐 유튜브나 책이나 뭐 방송들에서 이제 강의도 그렇고 이렇게 보다 보면 주식으로 성공하시는 분 혹은 주식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네. 장기적으로 하면 승산이 있다. 장기적으로 주식보다 더 좋은 수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97년, 뭐 2000년, 2008년, 2018년 뭐 주가 지수가 50%씩 빠졌고 2018년 최근인데 그때 20% 이상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버리면 지수가 이 정도 하락했는데 내가 가진 주식이 안 빠질 수는 없거든요. 지수라는 건 이제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하필 주식만 하다가 은퇴 시점에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왔어요.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 반토막 난 거에서 돈을 찾아 써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많은 이제 지금 최근에 2014년 이후로 뭐 작년 올해까지 서울 부동산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뭐 30대들조차도 영혼까지 끌어서 뭐 집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경매를 가르친다던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부동산 역시도 은퇴 준비에 좋은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한 채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갭 투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갭 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평생 모은 1억, 2억을 한 상품, 한 집, 한 상가에 넣어 놓았다가 상가가 분양이 안 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봐야 돼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날리는 거는 정말 금방이거든요. 주식 하나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 하나에 투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었는데 그 DLF라는 상품이 있어요. 네네. 금리에 연계된 파생 상품인데 DLF 상품이 이제 3호로 나갔는데 최소 가입 금액이 2억이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 2억짜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돈을 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어떤 케이스는 그 은행에 모 은행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평생 모은 2억을 그 상품에 넣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98%. 그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이제 초래가 돼서 막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상품이든 어떤 금융 자산이든 한 가지에 내 돈을 다 맡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투자 방법을 갖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분산을 하고 균형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렇게 분산하면 언제 돈 버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맞아.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거 하나의 몰빵이야. 네네네. 이게 크지 않냐. 맞습니다. 네. 그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몰빵해야 수익이 큽니다. 100배, 200, 10배, 뭐 20배 이렇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몰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랑 같이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회사를 다니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셔야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지식, 명예, 돈 모든 걸 걸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에 주식 투자로 100대 부자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10대, 20대 부자까지는 확인했는데 없어요. 예.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나라 100대 부자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10대, 20대 부자 중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부자 랭킹에서도 보면 뭐 아마존, MS 뭐 여러 가지 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 4위를 매일 달리시는 분이 워렌 버핏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근데 워렌 버핏은 그 상위 10개 부자 중에 워렌 버핏만 투자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영을 하고 계시죠. 자기 회사를 갖고 그렇죠. 있고 회사를 계속 사고 있는 투자자이지만 경영인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절반 정도라고 보고, 진짜 큰 부를 얻고 싶다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업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투자는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 뭐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도 이제 제 주변에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 뭐 대학교 동기들을 봐도 많이 넣더라고요. 제가 이제 투자 책을 썼으니까 저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의견을 얘기했죠. 2000년 IT 버블이랑 너무 비슷하다. 근데 폭락할 것 같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친구들이 저랑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끊어졌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전혀 투자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돈을 넣어서 몇 배를 불릴까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을 갖고 있을까를 먼저 판단해야 리스크를. 되는데, 예, 리스크 측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위험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파생 상품이든 다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권도 근데 사실 우리가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에게는 좀 낯선 단어인 것 같거든요. 낯선 단어고요. 네. 채권 투자가 이제 개인들이 원활히 할 수 있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단위도 굉장히 크고 거래 단위가 굉장히 커서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었는데, 2011년에 ETF 상품이 나왔어요. 국채 ETF 상품이. 근데 저도 이제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보면 뭐 하나를 찍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국채를 찍어드리거든요. 국채 사라. 국채 ETF로 사시라. 수익률이 얼마냐. 제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 국채도 변동성이 있지만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 한국 정부의 신용도와 같이 가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도가 전 세계 10위 안쪽이에요. 프랑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년물, 10년물, 뭐 20년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장기로 갈수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에 연 6%? 예. 2011년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해보면 연 5, 6% 이상이 나와요.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20%도 1년에 20% 수익? 한 달이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상한가만 맞으면 30%인데? 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눈에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제 투자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게, 개별 이제 연금 계좌 따로 있고 일반 주식 계좌가 따로 있잖아요. 일반 주식 계좌는 자기 스타일대로 개별주를 해요. 근데 연금 계좌는 개별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도 투자할 수 없고 간접 투자 상품만 가능해요. 펀드나 ETF 같은 거. 그래서
연금 계좌는 제 책 보시고 이것대로 이제 운용하시고 일반 계좌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네.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수익이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인 마법의 돈 굴리기를 썼을 때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 계좌를 전부 다 조사한 논문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조사해서 과연 개인 투자자의 그 수익률은 얼마나 좋은가를 계산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0에 가깝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연구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올해 수익이 난 계좌의 주인은 내년에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것도 검증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뭐 슈퍼 개미들도 있고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올해 수익이 난 계좌에 다음에 수익이 났다는 근거는 없다는 게 있고 올해 마이너스 난 계좌는 그 다음에 해도 마이너스가 나더라 라는 게 통계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이 별로 의미가 없네요. 네,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는 그 슈퍼개미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생존자 편향이 있는 게 아닐까. 물론 그분들의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그분들의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사는 시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네, 못지않게 파는 시점도 중요하고. 네네, 맞습니다. 이 어떻게 주식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네. 부동산이 됐든 어떻게 그 사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을 이렇게 좀 그래도 적절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고요. 타이밍만 잘 맞춰도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죠. 네. 네, 뭐 2014년, 13년에 서울 혹은 분당 뭐 아파트만 샀어도 그렇죠. 지금 네, 뭐 엄청- 장난 아니게 네. 올랐죠. 많이 올랐죠. 더구나 레버리지까지 껴가지고 세입자 끼고 이렇게 샀으면 뭐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 얘기잖아요. 주식도 똑같거든요. 삼성전자든 어디든 뭐 저점에 사면 뭐 2배, 3배, 10배, 20배는 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임이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미국의 대형 펀드들 그리고 이제 자금들이 어떤 수익을 냈느냐를 이제 연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크게 이제 투자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마켓 타이밍이거든요. 네. 언제 사고 파느냐. 두 번째가 스탁 피킹이라고 어떤 종목을 사느냐.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건마다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지마다 다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골라내는 능력. 그리고 하나가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건데 실제로 그 자금의 성과의 90% 이상이 자산 배분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이 이제 종목 선정 부분이 한 3, 4%, 매매 타임은 1%, 1, 2%. 왜냐하면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매매 타이밍이 잘하면 돈 벌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느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려운 매매 타이밍이나 종목 고르기 보다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고 투자 철학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공부하기가 좀 머리가 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좀 이렇게 네. 나이가 들수록 되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예. 어떻게 좀 그래도 수월하게 네.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그 개인적으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투자 철학 그리고 그 철학에 걸맞는 전략 그 다음에 그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력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철학을 이제 다른 걸로 비교해 보면 사람마다 다 삶의 철학이 있잖아요. 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처럼 투자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삶의 철학도 오래 살아본 사람이 철학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철학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경험만으로 다 터득하기에는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명저들, 여기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시던데,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보다 보면 자기랑 맞는 혹은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들에 나온 내용들을 체화시키고 터득하는 게 이제 철학을 갖추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전략이라는 건 돈을 넣기 전에 난 이걸 언제 사서 언제 팔고 뭔가를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미리 전략을 다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책은 정말 많이 있는데 실천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네.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어딘가엔 살잖아요. 그렇죠. 전세든 월세든 뭐 아파트든 빌라든 어딘가엔 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녹아들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도 똑같은 게 100만 원이라도 넣어놔야 됩니다. 맞아요. 일단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잃어도 보고 벌어도 보고 뭐 50% 100% 수익도 내보고 깡통이 돼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깡통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대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투자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끔 근육 어느 날 갑자기 히말라야에 오를 수는 없거든요. 어느 날 그렇죠. 갑자기 지리산에 오를 수 없죠. 동네 산책부터 시작해서 몸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내공이 쌓이고 이제 몸이 튼튼해지면 그때 이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젊은 이제 분들이나 월급쟁이 분들 이제 생활하시는 저도 월급쟁이지만 돈이 없다, 돈이 안 남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100만 원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핑계죠. 그렇죠. 예. 찾아보면 좋은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어떤 게 나랑 맞느냐 그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철학의 문제라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부동산이 맞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주식이 나긴 맞다 그럼 주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전 과목을 배웁니다. 깊이는 굉장히 낮죠. 근데 고등학교 되면 보통 인문계, 뭐 실업계, 자연계 뭐 이렇게 나누고 대학교를 갔을 때 뭐 영어학과냐, 뭐 컴퓨터학과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대학부터 가세요. 어떤 기회든 뭐 친구 때문이든 뭐든 뭐 어머니가 뭐 부동산 하시면 부동산으로 바로 발을 들이죠. 많은 코치를 받으면서 그럼 부동산학과를 간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영수사학과가 잔뜩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몰라요. 바로 그것만 하는 거죠. 예금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예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친구가 이렇게 보여주는 계좌 보고 이제 시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주식만 계속 파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을 모른 채 영문학과를 가는 거죠. 영어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다른 과를 또 가요. 뭐 컴퓨터 공학과를 갔는데 이건 더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치 투자했다가 뭐 차트 매매했다가 뭐 리딩방 들어갔다가 부동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날리는 시간 비용,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돈도 손실 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에 어떤 과목이 있냐면 주식 과목, 채권, 부동산, 뭐 원자재,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두루두루 알고 금융 지식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 맞는 거를 찾아보는 거죠. 대학교 전공을 고르듯이.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런 비트코인 이런 거는 박사과정쯤 될 것 같아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게임인데 거기는 좀 예언, 예. 점쟁이의 영역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버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시장 다 오른 다음에 또 들어가죠. 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금융 교육을 이제 좀 정부에서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금융이 너무 없거든요. 네. 정말 정규 과정으로 해도 사회생활을 나온 다음에 어디서든가 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금융을 너무 몰라요. 돈을 너무 몰라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해요. 닥치는 대로. 누가 펀드 하라 그러면 펀드 했다가 맞아요. 이익 나면 돈 넣었다가 뭐 손실 봤다가 뭐 코인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금융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열풍 때문에 그 주말에 저녁 때 부동산 학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이세요. 그분들 간절하거든요. 간절하니까 그렇죠. 자기 돈을 내가면서 주말을 희생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너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제 사기나 금융사기에 많이 당하거든요. 사기사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이상한 다단계,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최소한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사기에는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상품에 조금씩 소액을 직접 돈을 넣어서 한번 경험을 충분히 그 전에 이제 책을 읽고 먼저 그 공부를 전에 읽고 하시고 나서 어떤 책들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A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나랑 맞다. 그러면 그 저자가 쓴 책 혹은 그 저자가 추천한 책, 참고문으로 삼은 책들을 읽어보고 몇 권 읽어봤는데 이거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제 조금씩 소액을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이래서 돈을 딸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얻을 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수익을.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1000만 원 그렇죠. 했으면 이거 이만큼이 네네. 되고 1억을 넣었으면 이만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욕심이 생겨서 그 다음에 그렇죠. 바로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정하는 건데, 제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십니까?를 물어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맞아요. 왜냐면 많이 벌면 좋지. 되잖아요. 예. 예. 정답이 그건데 기대 수익률이 없으면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라는 건 이제 철학의 부분이라고 보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전략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100%야 라고 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해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건데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주식 하시는 분들 20, 30%거든요. 기본. 근데 정말 웃긴 게 전 세계적인 투자가들 워렌 버핏, 그다음 조이 소로스, 뭐 레이 달리오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고 수십 년을 시장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20에서 30%가 안 돼요. 네. 워렌 버핏이 20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고요. 소로스가 뭐 20 몇 프로, 마젤란 펀드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 펀드가 29%, 그것도 10 몇 년 동안인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20, 30% 기본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워렌 버핏이 하루 종일 책을 읽거든요. 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조이 소로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분들도 생존자 편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운이 좋아. 워렌 버핏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분들도 20, 30%인데 개인 투자자가 별로 공부도 안 하시는데 그런 기대 수익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뭐 비싼 리딩방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남의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급여 생활자들, 월급쟁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가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에 넣어. 그러니까 일단 그 막연하게 많이 벌면 좋지가 아니라 네네. 1년에 내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야 이거 네네. 정해놓는 게 좋겠네요. 그게 가장 우선됩니다. 네. 예, 예.